지금부터 127차 최고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길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에 대한 경례. 바로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당 대표님의 모두 발언이 있겠습니다. 지난주까지 큰 파도가 지나갔습니다. 새로운 날이 시작됐습니다. 오늘 우리는 정원하는 우리는 생각이 다릅니다 하는 슬로건을 내걸었습니다. 우리는 생각이 젊습니다. 우리는 생각이 다릅니다. 지난주까지 우리 당은 아프지만 새로운 도전을 위한 이별을 나누겠습니다. 더 이상 눈살 찌푸릴 그런 다툼과 갈등은 없을 것입니다. 활당하신 분들도 앞으로 국민의 사랑을 받는 그런 정치의 길을 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의 길을 나눌 시간입니다. 첫 번째 파도가 바로 생각이 다릅니다. 맞습니다. 왜 정치를 하는가? 무엇을 위해 정치를 하는가에 관해서 우리들의 생각을 펼쳐 나갈 것입니다. 우리는 이기기 위해서 싸우지 않고 변화를 성취하기 위해서 싸울 것입니다. 더 좋은 개혁을 위해서 기득권과 대결할 것입니다. 과거가 아닌 미래로 갈 것입니다. 가보지 않은 길을 갈 것입니다. 목소리 없는 사람들을 대변하는 정당의 길을 갈 것입니다. 이번 주부터 우리 첫날입니다. 재창당 준비에 착수할 것입니다.
대표적인 사회적, 경제적 약자 집단들과의 대화에 착수할 것입니다. 민생국민연대, 민생국민회의의 길로 갈 것입니다. 앞으로 차근차근 재창단 작업과 관련한 저희들의 성과를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뜨거운 현실 의제와 관련해서 우리의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에 대해 정부 여당과 생각이 다릅니다. 조국 후보자는 말과 행동이 다릅니다. 본인은 불법이 없었다고 적법을 말합니다만 재산을 지키고 보존하는 일에서 국민들의 상식과 도덕적 잣대라는 기준에서 신망감을 주고 있습니다. 진보의 도덕적 몰락 그림자가 얼굴입니다. 그간 인사검증을 맡은 민정수석의 활동도 딱제점이었습니다. 이 정부 인사 실패에 큰 책임이 그에게 있습니다. 내 사람이니까, 우리 편이니까, 진보니까 그런 것쯤은 괜찮다는 인사의 안일함이 이 정부의 인사 실패를 불렀다고 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제보를 촉구합니다. 또 하나, 우리는 자유한국당과 생각이 많이 다릅니다. 자유한국당은 이번 토요일날 장외 구국집회를 열었다고 선언했습니다. 명분 없는 장외 투쟁입니다. 소모적인 야당을 가진 우리 국민적 비극입니다. 명분 없는 장외 투쟁은 구태 정치의 표본입니다. 자신들의 당 내부에서도 거리 투쟁 이외에 다른 정치적 상상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한계에 부딪혔다 하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그렇습니다.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과 함께 국정농단, 국회 내의 국정농단 세력 역시 퇴출되었어야 맞습니다만 그분들이 온종한 가운데 구태정치 3종 세트가 등장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장외투쟁 세력, 구태정치의 표본 세력입니다. 우리 공화당 불법 텐트 세력, 그리고 태극기 부대 세력, 이 구태정치 3종 세트의 퇴출이 필요합니다. 국가와 국민에게 해로운 세력 퇴출을 위해 민주평화당 새로운 정치를 바라는 분들과 함께 할 것입니다. 한 가지를 더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 주가 우리 지금 한반도의 명운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십자로입니다. 어제 김대중 대통령 10주기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4대 강국의 이해가 한반도 상공에서 충돌하고 있을 때 우리는 큰 그림, 원대한 부상과 전략으로 난국을 했지만 김대중 전 대통령의 지혜와 리더십이 아쉽고 그리웠습니다. 자, 이번 주 토요일이 지소미아 한일 군사 정보 보호 협정 만료 통보 시한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 수요일 8월 28일 화이트리스트 배제 발효 시점입니다. 오늘부터 8월 24일 이전, 그보다는 오늘 내일 급박하게 행동해야 할 것을 촉구합니다. 정부에 대해서 조건으로 지소미아를 파기하겠다는 선언을 해야 합니다. 왜냐? 안보상 신뢰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서 화이트리스트에서 다음 주 수요일 날 우리를 배제시키는 결정을 우리는 바라보고 있는데 이번 주에 안보 협력을 위해서 지소미아를 연장하겠다고 한다면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정면 충돌합니다. 상호 모순입니다. 상대방은 안보상 신뢰할 수 없어서 리스트에서 뺀다는데 우리는 안보상 협력을 위해서 지소미아를 연장한다고 통보한다?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따라서
화이트리스트 배제를 철회하지 않으면 지소미아를 파기할 수밖에 없다 하는 입장을 저는 밝혀야 맞다고 봅니다. 지소미아를 파기해도 한미일 정보보호 약정, 이른바 TISA, T사는 여전히 그대로 있습니다. 지소미아는 사실 2016년 말은 언제였습니까? 촛불이 뜨겁게 불타오를 때였습니다. 그 어수선한 혼란의 와중에 미국이 강요하고 내부에서 수구 안보 세력이 내용해서 사실 그때 박근혜 대통령은 식물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측근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끌려 다닐 때입니다. 미국이 강요하고 내부의 안보 수구 세력이 내용해서 만들어진 합작품입니다. 국정농단의 작품입니다. 자, 이것을 붙들고 앉아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당시 국민들은 3분의 2가 강력히 반발하고 반대했습니다. 이건 일본의 아킬레스건입니다. 그런데 상대방의 아킬레스건을 압박도 하지 않고 그냥 받아들인다? 이건 당당하지 못합니다. 미국에도 할 말은 해야 합니다. 지소미아가 한미일 안보협력을 위해 그토록 중요하다면 얼토당토하는 아베의 군사국가로 가기 위한 망종을 제지해야 마땅합니다. 당당한 자주 외교, 우리는 생각이 다릅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당당함을 주문합니다. 국민 여론의 단결과 고취만 중요할 것이 아니라 대외 문제에 대해서 당당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허영 최고의 모두 발언이 있겠습니다. 조선의 마지막 총독이자 36대 일본 총리였던 아베 노부유키가 이 땅을 떠나며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나는 조선의 총과 대포보다 무서운 것을 심어 놓았고 그것을 제거하는데 100년 이상이 걸릴 것이며 나는 다시 돌아올 것이다. 그가 심어놓은 친일 잔재 문화는 아직도 우리 삶 곳곳에 존재하고 있고 다시 돌아온다던 그는 현재의 일본 총리 아베 신조로 돌아온 것은 물론 자유한국당과 태극기 부대 우리 공화당으로도 환생했습니다. 고 김대중 대통령을 빨갱이로 만들고 군부 쿠데타로 민주화를 짓밟던 이들은 최순실 감독 박근혜 주연의 국정농단 주역으로 연몇이 이어오다 촛불혁명으로 무덤 속에 사라지지 않는가 싶더니 다시 구태 정치로 환생해 이 땅을 어지럽히려고 합니다. 국정농단 원조 집단인 자유한국당이 주말에 촛불혁명의 장소인 광화문 광장에서 문재인 정부를 국정농단 세력이라 규탄하는 집회를 한다고 하니 지나가는 소가 옷을 입힙니다. 구태정치 3분이자 국정농단의 원조인 친일파 정당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의원은 황당한 어거지 국민 우롱을 중단하고 정계 은퇴하시기를 촉구합니다. 또한 정부는 태극기 부대, 아줌마 부대, 우리 공화당 등 친일 정당 지원, 구태 정치 세력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더불어민주당의 양정철 연구원장이
한일 갈등을 총선 전략으로 이용하려고 한 것이 들통나 있는 마당에 조국의 장관 임명을 강행한 것은 국익에도 문재인 정부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조국의 잦은 사태로 친일 정당 국정농단은 세력인 자유한국당과 태극기부대, 아줌마부대, 우리 공화당 등 구태 정치 세력을 척결하는 동력으로 삼기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민주평화당은 3.1운동 100주년과 건국 100주년의 구태 정치 세력을 척결하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데 앞장서고자 합니다. 이제 100년 동안 이어져 온 조선 총독 후 마지막 총리 아베 노부유키 망명이자 구태 정치 원조 세력인 자유한국당과 태극기부대, 우리 공화당은 이 땅에서 청산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촛불혁명의 뜻을 가지고 구현하지 못하고 저들에게 국정농단 소리나 듣고 있는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도 대오각성하여야 합니다. 이어서 주연 최고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예, 어제 김대중 대통령 10주기를 맞이해서 추모식을 가졌습니다. 민주평화당은 민주와 평화를 위해 오직 한길을 가셨던 김대중 대통령님을 추모합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 산맥을 이루시고 평화의 역사를 열어가셨으며 세계 지도자들의 존경을 받으셨던 김대중 대통령님이 자랑스럽습니다. 하지만 우리 정치가 김대중 정신을 제대로 이어가고 있는지 두렵습니다. 대통령께서 마지막까지 걱정하셨던 서민 경제는 위기이고 남북 평화와 사강 위기도 순탄치 않습니다. 정치권은 민심을 제대로 대변하지 못하고 아직도 독재의 잔재를 청산하지 못한 채 민주주의가 공고화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님이 계셨다면 이 난관을 어떻게 극복하셨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대통령님이 더욱 그립고 또 부끄럽고 죄송합니다. 하지만 헤쳐나가겠습니다. 민주주의를 지키고 정도를 걸어가기 위해 어떤 고난도 두려워하지 않던 인동초 정신을 본받겠습니다. 김대중 정신을 발전시켜 나갈 뉴 DJ들을 발굴하여 앞장세우겠습니다. 김대중 대통령님의 평화민주당을 이어받은 민주평화당이 김대중 정신을 이 땅에 구현하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청와대가 한일 간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의 재연장 여부를 조만간 결정한다고 합니다. 지소미아 재연장 여부의 결정 시한은 24일이고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발효 시한은 28일입니다. 이 두 가지 사안은 연동되어 있습니다. 일본이 안보상 신뢰할 수 없다는 이유로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했기 때문에 안보상 신뢰할 수 없는 국가와 민감한 군사 정보를 공유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국내 여론에 대한 수렴 절차도 없이 갑작스럽게 한일 군사 비밀 정보보호 협정을 체결했을 때 반대 여론이 많았습니다. 일본이 침략에 대한 반성 없이 평화 국가에서 벗어나려는 개헌을 끊임없이 시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일 간에 군사 정보를 공유할 정도의 신뢰가 구축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였습니다. 지금은 더구나 거기에서 나아가 의도적인 경제 도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일본 정부가 28일 안에 화이트리스트 배제 결정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지소미아 재연장을 하지 않는다는 조건부 지소미아 파기 결정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는 지소미아 재연장을 거부한다는 통지를 보낸 후 이후 화이트리스트 배제 철회 등 한일 경제 전쟁이 외교적으로 해결되면 다시 재연장 합의에 이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선거 유불리를 고려하여 국민에게 불매운동을 부추기고 또 한편으로는 굴욕적인 외교를 진행하는 냉온탕 외교로는 외교 난제를 풀어갈 수 없습니다. 단호한 태도로 실리를 챙기는 합리적인 외교가 절실한 시점입니다. 이어서 조배수 전 대표님의 발언 드리겠습니다. 조배수입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가족의 사모펀드 약정 투자, 위장 전입, 부동산 명의 신탁 등 의혹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조 후보자의 지명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조 후보자는 검찰개혁과 공수처 설치의 적임자가 아닙니다. 조 후보자는 모든 절차는 적법했지만 국민 정서상 조금 괴리 있는 건 인정한다고 했습니다만 불법 여부는 후보자가 따질 수가 없습니다. 만약 조 후보가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되어 직을 수행한다면 자신을 둘러싼 의혹을 힘으로 물은 꼴이 됩니다. 검찰개혁도 공수처 설치도 물 건너가는 것입니다. 경제와 외교에서 실패한 문재인 정부의 유일한 버팀목은 도덕성입니다. 김의겸 전 대변인이 사직한 이유는 부인의 과도한 부동산 투기가 위법이라서가 아니라 국민들 보기에 부도덕했기 때문입니다. 현재까지 드러난 조 후보자의 의혹만으로도 문재인 정부의 유일한 버팀목인 도덕성은 위험합니다. 만약 조 후보자의 의혹 중 하나라도 위법한 사실이 드러난다면 정권은 치명타를 맞습니다. 이쯤에서 지명을 처리하는 것이 옳습니다. 20일 스티브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의 방한, 그리고 21일 한일 외교장관 회담, 24일 지소미아 연장 여부 결정 등 이번 한 주는 한반도 외교 안보에서 중요한 한 주입니다. 외교 안보 환경이 어려울 때 어제가 고 김대중 대통령님 10주기였습니다만 김대중 대통령이시라면 어떤 입장을 취하셨을까 생각해보곤 합니다. 김대중 대통령이라면 아마도 평화를 지향하되 할 말을 하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것이 국익을 지키면서도 주변국의 신뢰를 잃지 않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김대중 대통령이라면 한미동맹은 확고하게 유지하되 미국에게도 동맹국으로서 지켜야 할 태도를 요구했을 것입니다. 또한 한미 관계와 한일 관계를 연동시키는 최악의 외교 정책을 쓰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김대중 대통령이셨다면 지소미아가 한일 관계가 아닌 한미 관계라는 것을 전제로 두고 판단하셨을 것입니다. 외교 안보의 고비가 될 한 주의를 놓고 김대중 대통령님의 연륜과 해안이 그립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서진희 여성위원장 청년위원장 발언드리겠습니다. 청년위원장 서진입니다. 기후변화가 심각한 뜨거운 지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기상 이번 주말은 처서입니다. 처서여서 생각난 게 있습니다. 엊그제 한 과학지에 실린 인류 최대의 적이라는 글에서 인간에게 가장 위험한 동물은 모기였습니다. 그렇다면 국민에게 가장 위험한 정치는 무엇일까 생각했는데
모기 같은 구태 정치인과 구태 정치가 떠올랐습니다. 구태 정치가 위험하다는 걸 증명해 보인 것은 바로 촛불혁명이었습니다. 따라서 감옥소에 간 대통령 배출한 정당과 정치인들은 잠깐 동안 건전 보수 세력으로 변화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을 보십시오. 도루묵이 아니라 오히려 극우적 망동이 늘고 해괴한 태극기 부대며 불법이 일상화된 우리공화당 광화문 광장 텐트치기, 촛불 시민의 명령인 개혁입법 신속 처리안 저지하겠다며 국회 선진화법 직발포인 의원감금 등 불법을 자행하고 급기야 강원도 산불 피해 복구 등 시급한 민생 예산마저 팽개친 채 수개월 장애투쟁으로 국회를 마비시키더니 이젠 인사청문회란 적법한 국회 활동 대신에 조국 후보 임명은 국정농단이라며 광화문 장애집회를 예고한 자유한국당의 반의회, 반민주적 행태는 마치 작두 위에서 칼춤 추는 무당과 다르지 않을 정도로 국민은 불안합니다. 자유한국당에게 묻습니다. 국민 불안 조장하는 게 정치입니까? 아니면 국민 행복 조성하는 게 정치입니까? 국민 불안 조장은 모기 같은 구태 정치 아닙니까?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 친박 커플께서는 어설픈 작두타기 노름과 칼춤을 멈추고 사퇴하길 권합니다. 모기 같은 모기 커플 소리 듣기 전에 말입니다. 소망하건대 제발 건전한 보수 정치 세력의 출현을 학수고대합니다. 한편 촛불로 탄생된 이른바 촛불 정부는 적폐 청산하겠다던 촛불 약속을 어기고 있는 건 아닌지, 어긴 것이 있다면 통렬한 반성문 쓰고 구태적 요소 청산과 개혁에 헌신해 주시길 촉구하며 외교적 위난의 시기에 정쟁 도구로 사용하는 우리공화당 불법 텐트치기와 태극기 부대의 불법 집회에 대한 사법정의 차원의 법질서 회복에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아울러 국회 선진화법 위반에 대한 연탈 정지거래 유인책으로 보이는 작두타기식 벼락끝 구태정치에 단호하길 바랍니다. 검경 특별수사팀 보강과 정의로운 법 집행으로 국회 내 국회의원 범죄에 대해 종지부를 찍는 구태정치 일소를 바라는 국민 여망에 부응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끝으로 우리 민주평화당은 구태정치 세력 청산에 앞장서고 미래 세대에 의한 세대교체 선봉에 설 것과 국민 편안한 국민 존중 시대를 만들기 위하여 민생 정치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응원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이상 발언할 일이 많으시면 이 공개로 전환하겠습니다. 협조해 주십시오.